예, 안녕하세요. 김용노사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별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거죠. 예, 쉽지 않은 문제. 예를 들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와 그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하고 비교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기간제 근로자와 이제 무계약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자체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너무 다양해요. 이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항목과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항목이 너무 상이하다. 어떻게 비교할 거냐? 과연 이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판단에 대한 방식이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등장한 겁니다. 물론 중요한 판례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정착이 된 혹은 앞으로 좀 깔끔하게 돼야 될 필요성 있는 그런 판례들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 딜러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간제 딜러가 있고 정규직 딜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차별했어요. 예,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K랜드가 있었고 이 K랜드에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특별 상여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설과 추석과 하계, 연말에 대한 특별 상여금을 이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딜러들에게는 이제 지급을 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하지만 기간제 딜러분들한테는 이 상여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호텔 봉사료도 있는데 이 호텔 봉사료도 정규직 딜러에게는 지급을 했고 기간제 딜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양한 임금의 항목들이 있어요.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유불리가 달라요. 어떤 것들은 기간제에게 유리한 그런 항목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과연 이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비교할 사람은 있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무기약 근로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노동위원회가 판단했냐 하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요. 약 정규직 딜러 분들이 약 1, 2년 근무, 기간제로 1, 2년 근무한 다음에 정규직 딜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호봉포에 나와 있는 이제 직급과 호봉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그보다 낮은, 그러니까 1호봉이 보통 한 2년을 근무해야지 1호봉 되는 거니까 1호봉보다 낮은 가상적 호봉의 비교 당사자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규직 근로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정규직 근로자의 내용들이 약 1, 2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 거니까 자, 이분들 기간제 딜러하고 이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 이분들 아예 마이너스 호봉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1, 2등급이 낮은 가상적 호봉에 마이너스 호봉을 한번 선정해 본 겁니다. 이번보다도 마이너스 한 1호봉, 마이너스 2호봉, 낮은 정규직 딜러를 가상을 해서 요분들하고 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차별이 발생했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것이냐,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런 판단이 타당한 판단이냐? 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직제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5봉에 나와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전제로 깐 거죠. 과연 이런 근로자랑 비교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런 거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임금의 항목이 달라요. 세 항목이. 다를 경우에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과연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한번 판례의 내용을 볼까요? 자, 과연 이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 비교를 할 근로자를 정할 때 정규직 근로자죠, 그죠?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거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고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분명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비교할 사람을 선정을 해야 돼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근로자 없어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봉표에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돼 있지만 1호봉에 근무하는 분이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자, 하지만 직제 표현은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직제도 존재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교할 사람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봉, 마이너스 1호봉, 마이너스 2호봉 이런 식으로 직제에 존재하지도 않는 근로자를 비교할 수는 없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마이너스 1호봉, 마이너스 2호봉을 가정해서 비교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와 이제 기간에 자유 있는 근로자하고 불리한 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불리한 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판단해야 됩니다.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기본급이면은 기본급, 교통비면은 교통비, 자, 뭐 식대면은 식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요 사이에 차별이 있냐, 그럼 이게 불리한 청구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부 항목이 너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가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불리한 초가 있는지를 판단할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판례 입장은 예외적으로 만약에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항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 항목을 또 보더라도 또 특정 항목은 또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특정 항목은 또 유리하다. 자, 이런 식의 또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하는 것이 곤란해요. 그리고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범주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가지고서 범주별로 구분한 겁니다. 뭐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는 뭐 이제 근로시간 관련된 그런 항목들, 여기서는 뭐 복리와 관련된 항목들, 이런 식으로 범주별로 이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세부 항목이 아니고 이런 범주별로 비교해서 불리한 초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그 판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또 애로사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범주별로 나눠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과연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쉽지 않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어떤 범주에 포함시킬지는 이제 항목별의 지급 근거, 임금의 지급 근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대상과 성격. 자, 그러니까 비교 대상 근로자, 이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의 지급 근거와 대상, 성격,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자, 그 다음에 왜 이게 특정 항목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됐냐, 이런 이유나 경위. 그 다음에 임금 지급 관행. 이걸 종합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판례인가 하면 과거에는 이게 세부 항목별로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총액으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해서 총액으로 이걸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원 판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범주별로 구분해 가지고 범주별로 판단을 하세요. 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범주별로 이제 판단했어요. 판단해 보니까 이 범주별에 따른 불리한 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리한 처가 무조건 금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불리한 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범주별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이게 만약에 범주별로 불리한 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범주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어요. 이제 합리적 이유도 범주별로 판단하겠다. 이런 판례 입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판례죠. 자, 만약에 달리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르게 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혹은 달리 처할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 너무 과하다. 이게 너무 심하다.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자, 문제가 된 불리한 처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뭘 판단하는가 하면 이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 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노동의 강도와 양과 질, 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요것들을, 자, 이걸 결정요소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함지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달리 처할 필요성이 없는데 다르게 처한 것인지, 혹은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나 이제 고객 서비스 수당, 정기 상여금, 특별 상여금 이런 것들이 이제 총액을 범주별로 구분해서 총액을 비교하고, 호텔 봉사료는 좀 다르지 않냐, 범주가 다른 거니까 따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 봉사료는 따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원심으로 파기환송하겠습니다. 자, 그런 판례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케이스에 대한 판례 평석은 아직까지 조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나와야 돼,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한 평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달리 처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 경우를 가지고 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하나의 경우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거는 법리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실적인 판례들은 아직까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한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요게 판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시급해졌다. 이런 견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범주를 보게 되면은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없다.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건데, 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은 그 판례가 법리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판례 법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 평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 판단 방법에 대해서 법원이 제시한 중요한 판례 법리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